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컴퓨팅 리소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인 CPU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CPU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앱스트랙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다가 중간에 끊겼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앱스트랙션이 무엇이냐? 자, 앱스트랙션이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추상화하는 것이고요.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들의 공통 요소들을 추출해가지고 하나의 추상화된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우리는 앱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운영체제에서 왜 다루느냐?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하드웨어가 있고 그것을 만드는 벤더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체제는 이런 모든 하드웨어들을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각각을 앱스트랙션된 형태로 관리를 하고 하드웨어 업체들은 그 운영체제의 앱스트랙션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앱스트랙션을 배우고 있고 여기 HAL이라고 하는 계층이 운영체제에서 디바이스를 앱스트랙션하는 근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HAL 계층 위에서는 이제 실제의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어떤 동작들을 가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앱스트랙션된 디바이스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계층에서 실제 하드웨어와 OS가 생각하는 앱스트랙션 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앱스트랙션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좀 멀었지만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앱스트랙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하드디스크라는 장치와 SSD라는 장치에는 물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물리적인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플래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SSD는 반도체 소자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서 얘는 모터도 달려있고 헤드도 달려있는데 반해서 얘는 그냥 칩이니까 메모리처럼 가가지고 액세스만 하면 되는 거다 라는 아주 다른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스토리지 디바이스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다른 거를 어떻게 앱스트랙션을 하느냐인데 핵심은 먼저 어드레싱입니다. 두 장치는 물리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에 대한 주소 체계 자체가 달라요. 그걸 이제 어드레싱이라고 부르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헤드 섹터라는 체계를 이용을 하고 실린더 헤드 섹터 모두 물리적인 부품의 이름이에요. 이 어드레싱 기법 자체가 물리적인 구조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어드레싱 기법이라는 거죠.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 뱅크 블락 페이지라는 용어 자체가 이거는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칩을 병렬로 구성했을 때 나오는 컴포넌트들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드레싱 방법은 물리적인 장치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OS는 이런 물리적인 장치들의 각각의 특성을 다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OS는 야 나는 그딴 거 몰라. 하드디스크 SSD 난 그런 거 몰라. 블락 스토리지 가져와. 블락 스토리지 가져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블락 스토리지가 먼저 OS가 생각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1단계 앱스트랙션이에요. 1단계 앱스트랙션. 블락 스토리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512바이트로 0번, 1번, 2번, 3번 용량이 허용하는 데까지 로지컬한 그리고 리니어한 어드레스 스페이스 상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락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0부터 1, 2, 3, 4, 5, 6 로지컬하게 순서대로 번호가 붙어 있는 어떤 공간에다가 512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스토리지. 이 장치가 바로 OS가 생각하는 블락 스토리지 디바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OS가 생각하는 로지컬 블락 어드레스에 물리 장치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이 주소 체계를 서로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바로 아까 말씀드린 HAL이라는 계층에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할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차피 OS는 모두 블락 스토리지라는 앱스트랙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든 리눅스든 모두 똑같아요. 블락 스토리지라는 앱스트랙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SSD나 HDD 장치들이 자기 내부에다가 이렇게 매핑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OS한테는 그냥 내가 블락 스토리지 디바이스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장치 내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서 장치 내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서도 이런 계층은 원래 존재했고요. SSD 안에서는 그 내부 동작이 아주 복잡하고 최적화를 위해서 거의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갑니다. 그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지고 결국 보여주는 것은 나는 그냥 블락 스토리지 디바이스야 라는 걸 OS에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는 친구들은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SSD에서는 그 계층을 FTL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FTL 또는 이제 IO 컨트롤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이 막 이름이 있는데 옛날에는 인텔이 거기서 앞서가다가 삼성이 확 주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하이닉스가 많이 좀 시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첫 단계에서는 요 물리 블락 어드레싱 체계를 OS가 요구하는 블락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리니어한 로지컬한 블락 어드레싱 체계인 LBA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앱스트랙션하는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파일 얘기를 하기 전에 시간이 이상하게 훌쩍 가버려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다 못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시간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SSD, HDD를 써봤을 텐데 써봤죠 다? 그쵸? USB 같은 것도 다 블락 스토리지 디바이스입니다. USB는 낸드 플래시가 하나 박혀있는 아주 간단한 작은 SSD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블락 스토리지를 써봤나요? 써봤죠? 안 써봤을 수가 없죠. 네.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모두 스토리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OS는 그것을 블락 스토리지라는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블락 스토리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시스템 전체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보는 어드레스 스페이스거든요. 얘는 0부터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말하자면 택배 보관함 같은 게 아파트 전체에 하나씩 있잖아요.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가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번 택배 보관함에다가 내가 물건을 넣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0번 쓰고 있는데 누가 와서 0번을 써요. 그러면 물건들이 막 헷갈리겠죠. 3명, 4명이 같은 데 넣어요. 그럼 너가 내 거지? 왜 내가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쓰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누군가가 야, 0번은 네가 써. 너는 1번 써. 너는 3번 써.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런 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OS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중간 계층이 일단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OS가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위쪽에서는 블락 스토리지라는 앱스트랙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쓰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쓰려고 하는 형태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료를 정리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주제나 혹은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막 분류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다른 곳에 저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블락 스토리지라는 형태까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야, 너는 0번, 3번, 5번 써.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자료들 내가 저장하고 싶은 형태하고 밑에 물리적인 매체의 형태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 0번, 3번, 4번 그런 거 모르겠어. 나는 1학기 학생 성적, 2학기 학생 성적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매칭시켜 주기가 어려운 거죠. 스토리지 디바이스만 가지고는. 그래서 OS가 만들어내는 개념이 바로 파일이라는 개념이에요. 파일. 네. 파일이 2단계 앱스트랙션입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2단계 앱스트랙션이 바로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개념이죠. 파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써서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네. 뭐 OS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2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파일을 저장하죠. 여러분들은 블락 스토리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하잖아요. 네. 야, 내가 OS 슬라이드 1번은 블락 스토리지 100번에 저장해야지. 100번부터 102번, 103번에 저장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파일을 저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지금 과제에서 바이너리 파일을 다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일이라는 앱스트랙션을 다룰 때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파일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록하면은 그때부터 0, 1, 2, 3, 4, 5, 6번지에 순서대로 쭉 데이터가 쓰이죠. 네. 그때 얘기할 때 0, 1, 2, 3, 4, 5는 누구의 어드레스일까요? 블락 스토리지인가요? 어떤 파일이든 열면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0, 1, 2, 3, 4 어드레스는 각각의 파일이 가지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인 거예요. 네. 자, 이 파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요 얘기까지는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 각각의 파일들은 자기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파일의 구조를 실제로 나타낸 건데요. A라는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파일은 그 파일 안에서 0번 어드레스, 1번 어드레스, 2번 어드레스, 3번 어드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밑에 어떻게 실제로 저장되는지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A 파일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B 파일 안에서 또 B의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실제로 블락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0번, 1번, 2번, 3번에 요 데이터들을 저장해야 되는데 A 파일의 0번은 여기, A 파일의 1번은 여기, 또 B 파일의 1번은 여기, B 파일의 2번은 여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블락 스토리지에다가 정리해가지고 저장해 주는 거는 파일 시스템이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파일에다가 저장만 하면 파일 시스템이 블락 스토리지에 어디에다가 저장할지를 결정해가지고 블락 스토리지 어딘가에다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게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스토리지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스토리지 장치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앱스트랙션을 거쳐가지고 사용자에게 실제 물리 저장 장치를 훨씬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스토리지 장치에서의 앱스트랙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냥 단순히 앱스트랙션을 왜 하는지 막 말로만 설명했을 때보다 아마도 이 저장 장치 같은 예제를 보시면은 앱스트랙션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앱스트랙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앱스트랙션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뤄야 될 컴퓨터 시스템의 중요한 리소스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디바이스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사실 네트워크 장치도 있지만 네트워크 장치는 다른 수업에서도 다루고 있고 저희가 사실 한 학기 OS 수업에서 스토리지까지 가기도 굉장히 급박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 쪽은 사실은 텍스트북을 더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단계 CPU 얘기할 때 앱스트랙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스토리지 디바이스 설명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CPU랑 메모리 장치는 회사나 아니면은 실제 제품들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지 장치를 가지고 예시를 드린 거예요. SSD하고 HDD는 정말 극명하게 다른 물리적인 장치들이기 때문에 앱스트랙션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에서는 이 설명을 조금 적게 해도 되겠죠, 대신에.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다시 CPU로 돌아왔습니다. 자, CPU라는 것의 앱스트랙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갈게요. 일단 CPU는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CPU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때, OS가 CPU라고 얘기할 때는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가 CPU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인텔하고 AMD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텔 CPU를 쓰든 AMD CPU를 쓰든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동일한 윈도우를 깔아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AMD라고 불리는 CPU는 인텔이 지원하는 ISA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에요. 거의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컴파일을 하잖아요. 컴파일을 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잖아요. 그럴 때 어떤 CPU에서 실행할지를 여러분들이 정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아마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은 없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는 내가 인텔 CPU에서 이걸 실행할지 아니면 밉스에서 실행할지 알파에서 실행할지 스팍에서 실행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CPU마다 인스트럭션 셋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인텔 CPU에선 더하기가 0001이다. 그런데 스팍에서는 1010이 더하기 1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 할 때는 그 ISA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인텔이나 AMD는 동일한 ISA를 쓰기 때문에 인텔향으로, 우리 보통 인텔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텔향으로 컴파일한 소프트웨어가 AMD CPU에서는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똑같은 CPU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CPU를 구분하는 기준은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고요. CPU의 앱스트랙션은 아주 간단하다. 컴퓨테이션을 하다가 컨트롤하고, 컴퓨테이션 하다가 컨트롤하고, 요 얘기 말씀드렸죠. CPU라는 장치는 연산을 하다가 인터럽트가 오면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또다시 연산을 수행하고, 이것을 반복하기만 하는 단순한 기계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거꾸로 OS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해주면은 막 일을 하다가 어떤 인터럽트가 오면 자기한테 다시 되돌려주고, 또 내가 그걸 처리해가지고 CPU한테 또 일을 시키면은 막 처리하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나를 또 부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뭐 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했겠죠. 소스 코드가 있고 컴파일하면 오브젝트 파일이 나오고 그걸 링킹해가지고 실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로 만들어낸다 정도의 얘기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많이 얘기합시다. 우리 메모리 할 때 아마 좀 얘기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프로세스라는 컨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CPU를 다룰 때 프로세스부터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CPU라는 자원을 쓰는 단위가 프로세스라는 앱스트랙션이기 때문이에요. 자,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 태스크, 잡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금 이따 용어 정리를 할 겁니다. 이런 작업들의 앱스트랙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작업의 앱스트랙션.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CPU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 같은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는 기본 유닛이 바로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컨셉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의 디피니션은요. 프로그래밍 익스큐션이에요. 실행 중인 상태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용어가 한번 정리가 되겠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냥 데이터 덩어리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뭔가 동작시키고 싶은 로직이 저장되어 있는 코드와 그 코드가 참조해야 되는 데이터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덩어리를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요, 실행 중인 상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그냥 여러분들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로그램은 동작 중인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실제로 로드가 되어서 시스템 상에서 동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OS를 배우고 나면은 저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동작 중이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동작 중일 때는 이거는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로세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는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한 앱스트랙션이고요. 뭐 공유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각 프로세스는 컴퓨터 시스템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자, 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프로세스에 부여가 되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사실은 하나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부여받고요.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이거 내 거네? 나 혼자 있네? 이거 나 혼자 다 쓸 수 있네? 야, 이 컴퓨터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게 되는 거예요. 옆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집에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 집, 내 아파트 101동, 내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는 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프로세스는 컴퓨터 시스템을 독점해서 사용한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상호간의 간섭이나 침범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남한테 간섭도 안 받고 내가 남을 침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남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남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간섭을 해요. 네. 자, 그것은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서로를 아이솔레이션 시켜주기 때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셨죠. 자, 프로세스는요 두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컨텍스트고요, 하나는 리소스입니다. 네. 컨텍스트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수행 단계 혹은 수행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예가 좋을까요? 뭐 집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집을 만들 때 필요한 수행 흐름이 있잖아요. 뭐 설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위에다가 뭔가 벽을 쌓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그 작업을 위한 흐름이 쫙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코드 그 안에 다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텍스트. 문맥이라는 표현 아시죠? 컨텍스트라는 말은 우리 잘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인터럽트는 지난번에 저밖에 몰랐던 것 같은데 컨텍스트는 말 쓰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 좀 약간 옆에 눈치 없는 친구 있으면 야, 너는 왜 이렇게 컨텍스트를 모르냐?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건 또 저만 쓰는 말인가요? 네. 네, 좀 동질감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컨텍스트라는 말 안 써요, 일상생활에? 안 쓴다고요? 네, 강하게 긍정하는 분이 계시네요. 마음이 상했어요. 네. 자, 컨텍스트는 문맥이고 어떻게 일이 흘러가는 흐름인 거예요. 이 일이 흘러가는 흐름은 여러분들의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앞에서부터 메인 시작해가지고 막 시작을 하다가 if문에 의해서 분기가 되고 for에 의해서 반복이 되고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리소스가 있어요. 리소스. 이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 이 리소스는 주로 메모리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 일단 리소스부터 얘기합시다. 리소스에는 메모리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는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텍스트 영역, 텍스트는 보통 코드라고도 합니다. 텍스트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뭐 뒤에 나오니까 뒤에 얘기합시다. 자, 요 메모리가 주요한 내용이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프로세스에는 하나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부여가 되는데 그것은 버추얼한 형태로 제공이 된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합시다. 나중에 메모리 나오면은 열심히 또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라는 장치는 실제로는 파일이라는 앱스트랙션으로 프로세스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다루려고 할 때는 파일을 열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리소스를.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라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리소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컨텍스트로 넘어가서, 자, 컨텍스트라는 것은, 잠깐 정리할게요. 프로세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컨텍스트고 하나는 리소스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컨텍스트로 가봅시다. 컨텍스트는 수행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 흐름을 실제로 관리하기 위한 앱스트랙션이 바로 스레드예요. 스레드. 자, 프로세스가 나오고 스레드가 나왔죠. 여러분들 아는 용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스레드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슬라이드를 열심히 만들었었네요. 뭐 프로그램으로부터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거기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은 그냥 이미지니까 거기를 여러 번 클릭하면 여러 번 실행되는 거죠. 여러분들 크롬 막 100개씩 띄워놓고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고요. 자, 컨텍스트는 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막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미 다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냥 쭉 한번 훑어봅시다. 이해했죠? 네. 자, execution flow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수행 흐름.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수행되어 가는 흐름입니다. C는 아주 이해하기 쉽죠. C는 우리가 절차 지향형 언어, procedural language라고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면 그냥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순서대로 실행하면서 몇 가지 규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책 여러분들도 가지고 놀았나요? 1번부터 이렇게 책 보다가 뭐 어떤 페이지 나와가지고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뭐 함정에 빠졌습니다. 뭐 나올 거면은 몇 페이지로 가고 안 나올 거기서 어떻게 해볼 거면 몇 페이지로 가고 이런 놀이 하셨었나요? 책? 그런 책 있었나요? 어릴 때? 또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1페이지부터 보면서 분기가 일어나면은 그 분기로 가고 거기서부터 또 실행하고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예제가 있다고 치면은 단순하게 변수 하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변수를 0부터 10까지 증가시키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execution flow는 시작하고 초기화하고 여기서부터 포룹이 시작되는데 출력하고 증가시키고 출력하고 증가시키고 출력하고 증가시키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종료하는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수행 흐름인 거예요. 수행 흐름.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대입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수행 중간에 인터럽트가 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요. i는 1, 2, 3, 4 인터럽트가 왔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좋아요. 아유, 너무 고맙네요.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라고 했잖아요. 네. 기억나나요? 세이브 스테이트 하는 거 막 기억나나요? 저장해야죠. i는 4잖아요. i는 4 지금. 그러면은 i는 4까지 했어. 내가 책을 100페이지까지 읽었어. 라는 걸 잠깐 어디다가 메모해 놓고 CPU 책상을 싹 치운 다음에 딴짓 하다가 다시 야, 우리 i 4까지 했거든? 하면서 다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맥인 거예요. 문맥. 컨텍스트. 흘러가고 있었던 흐름. 우리 4까지 했지. 요게 문맥인 거예요. 자, 4까지 했으니까 다음은 5 할 차례야. 근데 문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에 얘기하던 걸 까먹는 거예요. 제가 과제 1을 냈던가요? 다시 할까요? 이러면서.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 컨텍스트 없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컨텍스트가 없다라는 거는 앞에 수행해왔던 흐름을 잊어버렸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네. 자, 이것을 우리는 스레드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텍스트가 많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스레드하고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OS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먼저 막 설명 다 해놓고 스레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컴퓨터 시스템이 처음 만들 때는 프로세스라는 개념만 있었고 스레드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실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2개 이상의 수행 흐름을 다룬다라는 것은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전통적인 개념으로 먼저 다 설명한 다음에 스레드를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다르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예전 OS 개념에서는요, 프로세스 내에 싱글 익스큐션 유닛, 싱글 익스큐션 플로우만 존재했었어요. 하나만. 이때 이거를 스레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옛날의 프로세스 개념에서는 싱글 익스큐션 플로우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결합하면은 그걸 프로세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스레드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요 구도가 깨졌어요. 지금은 요거 전혀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비교하기도 했어요. 네. 이거는 맞는 비교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는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개념은 껍데기고요.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가 스레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와 프로세스를 비교한다? 이거는 스레드와 옛날 프로세스 컨셉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운영체제의 어떤 시험에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구분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돼요. 컨텍스트를. 네. 그런 질문들 대부분은 옛날에 생각하는 프로세스의 컨셉, 싱글 스레드가 하나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싱글 스레드만 돌아가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프로세스는 껍데기고 그 안에는 여러 스레드가 동작할 수 있고요. 최소 한 개가 동작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리소스들을 같이 그 스레드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다시 여기서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같이 비교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싱글 익스큐션 유닛을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여러 개로 확장하면은 스레드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스레드를 그래서 옛날에는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시기에는. 네. 자, 병렬 프로그램 구성할 때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를 쓰느냐, 여러 스레드를 쓰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말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커널하고 모놀리식 커널을 다룰 때처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여러 개로 구분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의 컴포넌트를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말이 돼요. 네, 이런 얘기는 말이 되지만 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직접 비교한다? 요거는 서로 비교 대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모던 OS에서는 현대적인 OS에서는 프로세스는 스레드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바구니나 껍데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스레드 안에서 그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스레드가 공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원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지금은 정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스레드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프로세스 안에서 익스큐션하고 있는 유닛,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어떤 유닛을 우리는 스레드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나가 컨텍스트인 거예요. 자, 얘는요. 셋 오브 레지스터입니다. 셋 오브 레지스터. 현재 책상에 펼쳐놓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 그것이 스레드의 실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하면은 스택까지. 스택의 상태라는 것도 왜냐하면 스테이트거든요. 여러분들 스택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스택을 배웠지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배웠지만 OS에 있는 스택이라는 컴포넌트를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OS에 있는 스택이라는 컴포넌트는요, 주로 함수 호출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메인 함수를 시작할 때 스택은 바닥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메인 함수가 A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메인 함수가 실행되던 컨텍스트를 스택에다가 쌓아놓고 A라는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스택은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A라는 함수가 또 B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A가 실행되던 스테이트를 스택에 쌓아놓고, 스테이트라는 건 책상 위에 있는 레지스터 셋입니다. 레지스터 셋. 그거를 나중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에 있던 것을 잠깐 메모리상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B 함수도 책상을 써야 되니까 여기 책상에 있던 걸 잠깐 넣어놓고 B 거를 책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B가 또 C를 호출하면 C가 책상을 써야 되니까 B가 쓰던 책상 내용을 다시 메모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하면은 B가 실행하던 지점부터 다시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에 있는 스택 내용을 책상에 펼쳐놓고 B 함수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로 리턴하고 다시 메인으로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에 있는 내용도 스레드가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컨텍스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책상 위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스택에 쌓여 있는 내용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이 프로그램이 현재 수행되고 있던 스테이트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스레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한 3분의 1쯤은 이해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네. 자, 스택의 동작을 사실은, 여러분들 안 배웠나요? 제가 이런 경우에,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배워왔기를 기대하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함수 호출을 하는 흐름을 스택에 저장한다. A가 B를 호출하고, B가 C를 호출하고, C가 D를 호출할 때 하던 작업들이 스택에 저장이 된다. 그래야 나중에 리턴해서 돌아왔을 때 그 함수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내역들이 스택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택도 스레드의 일부로 생각을 해야지만 컨텍스트 전체를 저장할 수 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레지스터 셋들과 스택까지, 이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스레드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때 요 스택 정보하고 set of register 정보, 요것들은 각각의 스레드마다 따로 관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떨까요? 같은 프로세스 안에 있는 여러 스레드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관리를 하는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잠깐만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그림은 안 그려놨네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얘기합시다. 어때요? 각각 따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set of register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봅시다. 네. 레지스터는요, 실제로 CPU에서 동작하고 있을 때만 내가 가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에 CPU가 하나만 있으면 특정 시점에는 저 레지스터를 가진, set of register를 가진 스레드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레지스터 상태는 휘발적인 거예요. 네. 레지스터를 쓰다가 내려올 때는 그거를 항상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택은 어때요? 자, 우리가 스레드 두 개를 돌려요. 스레드 두 개를 돌리는데 하나는 포룹에서 i를 7까지 올렸어요. 근데 다른 스레드는 포룹에서 i를 3까지밖에 안 올렸어요. 이 두 개의 컨텍스트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다른 컨텍스트를 각각 관리하지 않으면 컨텍스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스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택도 각각의 스레드마다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서로 컨텍스트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A라는 스레드는 함수를 A, B, C까지 호출하고
B라는 스레드는 A, B까지만 호출했는데 스택을 같이 쓴다? 그러면 꼬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는 스택을 각각 서로 다르게 가집니다. 자, 그런데요. 스레드가 기본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유하는 거. 네. 서로 공유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지렁이 그림 하나를 그려놨을 것 같은데 없네요. 그건 아쉽네요. 자, 그 얘기를 하려면 요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자,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프로세스는 하나씩 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과 스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짧게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우리 스레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스레드 얘기하고 있는 컨텍스트 중이었잖아요. 그죠? 자, 잠깐 옆으로 띄웠는데 빨리 얘기하고 갑시다. 자, 텍스트 영역에는 뭐가 저장이 될까요? 프로그램의 코드 이미지.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드가 여기에 저장이 돼요. 네.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 초기 데이터들이 저기 저장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뭐 헬로 월드라고 만든 문자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은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이미지에서 복사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안에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코드하고 데이터는 고정된 영역에 고정된 크기로 딱 픽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중간에, 방금 잘못 얘기할 뻔했네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중간에 전혀 변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OS는 요 영역을 read only, 읽기 전용으로만 설정을 해놔가지고 누군가가 저기다가 코드에다가 이거 비밀번호 탈취하는 코드를 살짝 넣어야지 라고 할 때 오류가 나도록,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힙 영역이에요. 힙 영역하고 스택 영역 같은 경우에는 스택은 여기 그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힙은 데이터 영역 끝에서부터 자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말은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계속해서 동적으로 크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힙 영역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네? 동적 메모리 할당할 때. 여러분들이 에멀록 같은 걸 써가지고 메모리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받아 쓸 때 저 힙에서 점점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프리 해주면은 저것이 힙이 줄어들면서 다시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4기가 중에 커널 빼고 3기가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 영역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스택 같은 경우에는 함수 호출을 하면 자라나고 밑으로 자라나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끝나서 리턴하면 다시 위로 줄어들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스레드로 돌아와서 스레드들은 서로 무엇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허리야. 네. 알람을 안 걸어놨었네요. 몇 시인지 안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끝날 때쯤 맞춰볼게요. 네. 스레드들은 뭘 공유하고 있을까요? 네?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훌륭하네요. 자, 우리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하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스레드들은. 한 프로세스 내에 있는 모든 스레드들은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소스를 공유한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공유하는데 공유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스택 같은 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뭘 공유하고 있죠? 그쵸, 여기 적혀 있죠. 좀 그냥 읽읍시다.
코드, 데이터, 그리고 오픈 파일 같은 리소스들을 다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답은 스택 빼고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스택 빼고는. 스택은 각각의 컨텍스트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의 리소스들은 전부 다 공유하고 있어요. 자, 코드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같은 프로그램 이미지를 가지고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만약에 우리가 요 앞에서 짠 요 C 프로그램을 두 개의 스레드로 돌린다 라고 하면은 이 코드는 그대로 똑같이 가지는데 그냥 흐름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i가 0, 하나는 i가 1, 또 하나는 얘가 이번엔 빨리 달려가지고 i는 7, 얘는 여전히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일 때는 그냥 저 프로그램처럼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찍고 끝나겠죠. 두 개일 때는 i는 00, i는 11 이런 식으로 두 번씩 출력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코드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어드밴스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는 말을 안 해주지만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아마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리눅스 프로그래밍 시간에도 아마 스레드를 다뤄보시지 않았나요? 대답을 기다리면서 물 조금 마실게요. 스레드 안 해봤어요? 해봤다고 하면 간첩이 되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아마 스레드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메인을 짜놓고 여기다가 스레드 A가 수행할 코드를 여기서 막 짜놓고 그 다음에 스레드 2가 수행할 코드를 막 짜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레드 1번을 만들 때는 요 함수를 사용하게 하고 스레드 2번을 만들 때는 요 함수를 사용하게 해가지고 두 개의 스레드가 서로 다른 일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때는 그러면 코드를 공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A 스레드 코드 따로 있고 B 스레드 코드 따로 있으니까 이거 코드 공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코드는 모두 다 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이. 다만 해당 스레드는 여기만 보고 딴 스레드는 저기만 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얘는 얘만 보고 쟤는 쟤만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실행하는 것처럼 그냥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코드 한 덩어리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영역을 실행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의문이 생길까봐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요거는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프로세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이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라는 컨셉은 하나의 껍데기고요. 그 껍데기 안에는 컨텍스트와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고 컨텍스트는 우리는 스레드 최소 한 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단일한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단일한 프로세스 내에서 같이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각각의 스레드들은 서로 다른 스택을 가짐으로써 각각의 컨텍스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프로세스가 가질 수 있는 리소스는 첫 번째 어드레스 스페이스, 메모리를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형태로 가지게 되고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는 각각 파일과 소켓이라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양한 리소스들을 프로세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간단한 유사 용어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잡이라는 말은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기 전에 배치 시스템에서 각각의 작업을 우리는 잡이라고 불렀었고요. 근데 지금도 그냥 잡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몇 개의 프로세스가 됐든지 간에 사용자가 처리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일, 이거를 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잡 또는 태스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태스크는 잡하고 유사한 의미인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CPU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은
막 실제로 물리 막 반도체 패키징하고 막 이러면서 OS를 위로 바라봐요. 위를. 그런데 밑에서 수행 흐름, 컨텍스트를 얘기할 때 태스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태스크라는 용어를. 네. 그러니까 CPU를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인텔의 CPU 개발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스레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자꾸 태스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용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실행되기 전에 프로그램 이미지고 얘는 패시브한 스테이트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코드 덩어리니까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 덩어리니까 패시브한 거고 그것이 살아나가지고 동작하기 시작하면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요. 기본적으로 여러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하나만 더블 클릭했는데 걔가 여러 프로세스를 띄워가지고 서로 동작시키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 같은 거죠. 게임 같은 거. 네. 게임 같은 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종합 프로그램이거든요. 얘는 심지어 퍼포먼스에 크리티컬하기도 해요. 네. 아주 퍼포먼스를 아주 많이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절대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멀티미디어의 성능에 거기다가 멀티 프로세싱은 기본이죠.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말하면서 채팅하고 조작하고 막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동기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복잡한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동작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작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각각의 프로세스는 여러 스레드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스레드 얘기는 했고 마지막으로 제발 우리 컴퓨터 학부 전공 수업을 들었으면은 요거는 실수하지 맙시다. 프로세서는요. 실제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CPU 프로세서. 그러니까 그 우리 중간고사 칠 때 답에다가 뭐 A 프로세서는 B 프로세서와 뭐 어쩌고 이렇게 쓰지 맙시다. 제발. 빵점 처리할 거예요. 바로.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마음이 약해서 빵점 처리를 못하지만 프로세스와 프로세서하고 스레드 이런 말들은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씁시다. 그게 전공자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 프로세스에 대한 컨셉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몇 시죠? 3시 1분? 3시 1분? 네. 정확하네요.